그 핵심 자산과 비핵심 자산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메타는 핵심 자산인가?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했고요. 알파벳은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속해 있고요. 시총 1위입니다. 그 섹터 내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IT에 속해 있는데 섹터 2위 기업이라서 미국 시장에서 섹터 상승률에 이 두 기업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약간 미스하는 실적을 내면서 많이 빠지면서 3.67% 빠지면서 섹터가 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4.8%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S&P 500 내 테크 섹터가 1.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근데 비자 카드가 예. 여기 IT에 들어가 있나 예, 보다. 비자 IT입니다. 예.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봐가지고요. 예, IT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파벳이 어제 약간 실적을 미스하는 바람에 페이스북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실적 나온 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어닝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느냐,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면서 페이스북의 지주회사가 메타가 됐는데 티커는 그냥 FB라는 티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474빌리언이고요. 주가가 174달러입니다. 고점 대비 5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에서 PER은 지금 14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3.1배라서 역사적으로 지금 하단 수준에서 멀티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ROE는 25.6%고요. 시간외가 17%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매출하고 어닝만 보면은 매출은 컨센을 약간 하회했고요. 어닝은 컨센을 약간 상회를 했습니다. 품목별로 보시면은 매출이 27.9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컨센이 28.2빌리언이었고요. YOY로 7% 정도 그 밑에 그 표를 보시면 되는데 7% 정도 그 YOY로 매출이 증가했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매출을 보시면은 그 아까 남궁재원 주임도 잠깐 언급했듯이 최근 10년간 분기별로 봤을 때 싱글 디짓이 나온 분기가 없었습니다. 증가율로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근데 이번에 첫 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YOY로 싱글 디짓을 기록을 했고요. 크게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서 패밀리 오브 앱스하고 리얼리티 랩스 이렇게 사업부가 나뉘어져 있는데 아직 그 메타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속한 리얼리티 랩스 같은 경우는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패밀리 오브 앱스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오브 앱스 보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메신저, 왓츠앱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27.9빌리언 중에서 27.2빌리언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는 AR, VR 관련 매출로서 아직 뭐 0.7빌리언 달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합니다. 주위에서 보는 것이 그 패밀리 데일리 액티브 피플 해서 원래는 그 이렇게 사업 구조가 재편되기 전에는 그 앱별로 데일리 유저와 먼슬리 유저를 구분해 줬는데 사업 구조가 바뀐 이후로는 통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일간 사용자 수가 2.87, 28억 7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YOY로 6% 늘었고요. 그 중에서 페이스북이 한 19억 6천만 명, 그래서 YOY로 4%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먼틀리로 보면은 36억 4천만 명, YOY로 6% 늘었고요. 페이스북이 29억 4천만 명, YOY로 3%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수도 한 자릿수 정도로 지금 증가율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ARPP라고 해서 인당 매출, 이것도 예전에는 그 앱별로 그 ARPU라고 해서 유저수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통합해서 나타내는데 7.75달러로 YOY로 0.4% 정도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 8.5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YOY로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작년부터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올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캐펙스 투자도 많을 거다라는 걸 미리 예고해 놨기 때문에 컨센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었고요. 어닝 기준으로 봐서 그 낮아진 어닝 컨센을 상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매출이 그 YOY로 7% 정도 늘었는데 토탈 코스트 앤 익스펜스 여기 보면은 31%가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관련된 이런 비용들과 캐펙스 등이 지금은 많이 증가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비전을 보면서 향후 사업 구조에서 어떻게 모니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각 비용의 비중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은 뒤에 이제 표랑 같이 보시게 되면은요, 크게 그 매출 원가하고 R&D하고 광고비하고 일반 관리비 이렇게 됐는데 매출 원가가 전체 비용에서 20에 작년 1Q에는 20% 차지했었는데 22%로 약간 늘었고요. R&D 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 1Q에서 총 비용에서의 비중이 20%였는데 28%로 상당히 크게 늘면서 이 부분에 지금 사업을 집중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비나 일반 관리비는 조금씩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7.5빌리언이 났는데 역시 그 영업이익과 마찬가지로 20%대 YOY 감소를 했고요. EPS도 역시 한 18% YOY로 감소했는데 EPS 컨센이 2.56달러로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72불이 나와서 이 부분이 시장에 보수적인 컨센을 그래도 상회했다는데 안도감을 주면서 안도 랠리트는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시간에서 특이할 만한 거는 이런 와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1분기에 9.39빌리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총 대비로 보면은 한 2%가 좀 안 되는 매입 규모고요. 이대로 간다면 한 주주 환원에서 배당은 안 하더라도 한 연간 8% 정도의 주주 환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전망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28빌리언에서 30빌리언을 제시를 했고요. 컨센은 30.6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컨센 상단 정도, 컨센이 이제 제시한 가이던스의 상단 정도이고요.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총 비용 단에서 원래는 전에 그 2022년 비용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줄 때 90빌리언에서 95빌리언이 될 거라고 가이던스를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용 가이던스를 약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3빌리언 정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상단도 3빌리언 정도 하향 조정을 해서
87에서 92빌리언을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컨센도 역시 뭐 이전에 줬던 가이던스 하단보다 좀 높은 수준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 가이던스보다 약 3빌리언 정도의 그 비용 세이브, 다시 말해서 이익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가이던스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3빌리언에 약 그 PR 한 14배 정도 받고 있으니까 42빌리언 정도의 그 시총이 단번에 올라가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있고요. 42빌리언 정도면은 한 주가로 10% 내외 정도의 상승 부분이 이걸로 인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2년 캐펙스 같은 경우는 29빌리언에서 34빌리언인데 요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줘서 뭐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뒷장에 보시면은 그 총 비용하고 총 투자가 연간으로 어떻게 변했나를 좀 시계열로 데이터를 좀 뽑았는데요. 총 비용 측면에서 확실히 그 2018, 2019, 2020, 2021 이렇게 2023까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비용을 보면은 2021년에 총 비용이 71빌리언에서 2022년에 91빌리언으로 아까 그 비용 단위 1분기에 30% 정도 늘었었는데 그 트렌드대로 2021년 대비 2022년에 총 비용이 한 30%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회사 쪽이나 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좀 그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 부분은 좀 줄여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총 투자 부분도 역시 그 2018년부터 쭉 보시면은 대체로 13, 15, 15 빌리언까지 매년 그렇게 2020년까지 각각 들어갔었는데 2021년에 19빌리언 그리고 2022년에 약 그 10빌리언을 늘린 29.4빌리언까지 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의 시기다, 이런 거를 메타를 볼 때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향후 그 잠재력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으로 나타나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입증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다만 이제 이 회사의 그 가격이나 밸류에이션으로 볼 때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점되고 50% 빠진 상황에서 PER 밴드하고 PBR 밴드를 살펴보면은 지금 PER 기준으로 14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로 한 3.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밴드 차트로 보면은 PER은 역사적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역사적 저점이 14.8배였는데 14배에 거래되니까 좀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 PBR 밴드 역사적 하단이 한 3.2배 수준 요 정도였는데 그 근처에서 지금 밴드 그 PBR이 형성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고 시간은 좀 필요하고, 그 시간에 따른 투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떤 강도로 나타나는지 살펴봐야 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에 선거 프로그램 한번 해주셨잖아요. 페이스북 저기 그래서 그 우려 요인이 두 가지였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애플 쪽 이제 플랫폼적인 규제에서 이제 회복되는 모습, 그리고 동영상 그 숏폼 틱톡 동영상 광고, 숏폼 광고, 숏폼이 너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도 릴스라는 것을 탑재했는데 이걸 수익 모델화 하는 게 이게 약간 시기가 좀 1년 정도 필요하다, 뭐 이런 쪽에서 약간 이제 강원 논리가 조금 저도 리저너블하게 좀 받아들였는데요. 여기 네 번째 동그라미 보면 알프 나오잖아요. 인당 매출, MAU당 매출인데 거의 이 애플이랑 뭐 릴스 등등은 다 반영해도
YY 플랫으로 찍겠다는 게 좀 저는 좀 이미 PD 관점에서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Q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6%씩 YY. 그리고 비용 컨트롤도 되게 좀 잘하는 보고 있는 모습 같아요.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이던스도 좋게 줬고. 근데 이제 비용 컨트롤을 하는 비용 자체의 이유가 이게 그로스를 위한 캐펙스가 이제 30빌리언씩 하고 나가니까 이제 코스트가 이제 R&D 비용으로 깨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컨트롤도 좀 잘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생각보다는 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구 프로가 보기에는 어때?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제가 발표한 누가 했지? 아, 지원이가. 지원이가 했어? 땡큐. 저 마이크 한번 넘겨줘. 저도 그 문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ARPU 측면에서도 YY에서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21년도에도 어느 정도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ARPU가 그것도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리기 시작하는 기대감과 함께 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비용, 네, 그러니까 문 부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저는 그 계산을 봤을 때나 컨센으로 봤을 때 그 22년 통째로 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한 12% 정도를 봤었는데 1분기에는 이제 릴스랑 애플 이런 거를 다 통째로 이렇게 들이받아서 7%밖에 안 늘어나긴 했지만, 한 22년 3분기나 4분기 정도 되면은 릴스 관련해서 수익성을 더 개선이 되면은 한 13에서 다시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다고? 네. 최근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알잖아요. 메타랑 그 우리가 넷플릭스 같이 비교하면서, 그저 뭐 김 작가 가서도 똑같이 50% 빠져도 사고 싶은 주식이 있고 손이 안 나가는 주식이 있다고. 거기서 이제 넷플릭스가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부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어제 찾아오신 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 하나하나 일일이 뭐 다 종목을 제가 상담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크게 어제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하고 뭐 그 따님 같이 왔더라고. 어제 밤 10시에 여기서 이제 미팅했었는데 그 핵심 자산과 비핵심 자산의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메타는 핵심 자산인가,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업들 핵심 자산인가 아닌가, 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핵심 자산의 기준은 아무래도 그 업에 독보적이어야 되고, 그죠? 독보적인 1등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경쟁자가 지금 당장 이 매출을 뺏어가는 당장 강력한 경쟁자가 또 없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R&D 투자랑 이런 부분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요쪽 총 합쳐서 진짜 이 패밀리 오브 앱스라고 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이 경제적 혜자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핵심인데, 핵심 기업인데, 메타가 하겠다는 게 메타버스 세상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페이스북이 또 1등이 되려고 이름까지 바꾸가 메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뒤에 메타버스 세상이 왔을 때 누가 1등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을 때려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5년 뒤에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메타가 또 그 분야의 핵심 기업이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가격에서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똑같이 주가가 빠졌어도 그죠? 똑같이 주가가 빠졌어도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사고 싶은 주식이 있고 안 사고 싶은 그 기준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핵심 기업이냐? 그러면서 뭐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쭉 얘기해드렸어요. 삼성전자는 핵심 기업이냐 아닌가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핵심 기업의 밸류 체인에 있는 퍼스트 밴드들 있잖아. 그런 기업들도 다 이제 이 핵심 기업하고 같이 성장하는 밸류 체인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내가 살려고 하는 주식이 이런 core asset이라고 하는 그런 핵심 자산인지 핵심 기업인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어제 밤에도 메타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17% 급등을 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용 A로 넘어갑시다.